안녕하세요. 본업보다 많이 버는 부업의 첫걸음 세컨드리스입니다.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로 수익을 냈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의 현실 이런 것을 검색을 해보잖아요. 막 닭등이라고 하죠. 그럼 엄청나게 업로드 노가다만 하고 수익이 안 난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99%의 기존 셀러분들과 다르게 새로운 방법으로 스마트 스토어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 방법을 통해서 누적 매출 1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최고 높은 매출을 찍은 것은 한 달에 7천만 원, 순수익은 3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대학교도 가지 못한 고졸 출신이거든요. 고졸로 이 정도 수익이면 괜찮지 않나요? 저만 번 거냐고요? 아닙니다. 제 수강생분들도 이 방법을 통해서 억대 매출을 내셨어요. 이분도 억대 매출, 이분도 억대 매출, 이분도 억대 매출을 내셨죠. 그런데 제 방법은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발상의 전환을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걸로 돈을 벌 수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진짜 쉬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시기한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막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달걀을 책상에 세워볼 수 있냐고 말해요. 아무도 세우지 못했어요. 안 되네 막 이러다가 콜럼버스가 보여줍니다. 그냥 이렇게 달걀을 끝을 깨가지고 이렇게 탁 세우는 거예요. 후에 이탈리아 역사학자 벤조니는 이 콜럼버스의 달걀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발상의 전환이 세상을 변화시킬 원동력이라고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도 스마트 스토어 수익을 낼 수 있는 작은 발상의 전환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것만 잘 따라 하신다면 한 달에 스마트 스토어로 100만 원 버는 것은 물론이고 앞서 소개한 것처럼 본업의 수익이 본업을 추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콜럼버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무슨 일이든 처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고졸이어서 취직도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아득바득 힘겹게 뚫어낸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콜럼버스가 말했잖아요. 누군가를 따라하는 거는 쉬운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가 이 영상에서 차근차근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스마트 스토어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고릅니다. 그리고 그냥 1페이지를 쭉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구매를 하고 싶은 내 취향의 아이템이 몇 개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쉽죠? 보통 제가 해보니까 2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심하면 1개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빵개인 거죠. 이 현상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겁니다. 1페이지는 보통 40개 정도의 아이템이 있거든요. 전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아이템들이 40개가 쭈루루 있는 거예요. 제일 잘 나간다고요. 소비자들이 그걸 너무 좋아해서 엄청나게 많이 구매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몇 개였죠? 40개 중에 2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취향마다 다르니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인 제품들은 정말 그것이 왜 매력적인지 잘 알거든요. 하지만 내 취향이 아닌 제품들은 잘 몰라요. 와닿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소비자들의 95%의 취향을 와닿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래서 닭등 전략이라고 하죠. 업로드 노가다를 하는 분들이 큰 수익을 못 내시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소비자들의 취향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이죠. 자,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백종원 선생님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백종원 선생님께서 유튜브로 컨설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음식집 사장님들을 컨설팅을 한 내용이었는데 어떤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는 전국에 있는 맛집들 다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음식 맛이 별로고 좀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인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음식 맛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거죠?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류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이 컨설팅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명쾌하고 디테일했어요. 그것을 한번 요약을 하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세요.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의 취향이 곧 인기 많은 맛집의 취향입니다. 사장님의 취향은 맛집과 달랐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소비자들의 취향이 사장님의 음식과 취향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실제로 음식집도 싱겁게 하시고요. 짜게 드시는 분도 음식을 할 때 음식의 맛이 짜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것처럼 그 사장님이 전국을 돌아다닐 열정을 가지고 계셨지만 본인의 취향과 소비자들의 취향을 분리를 하지 못하신 거예요. 백종원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맛이 아니라 소비자 대다수가 좋아할 맛을 만들어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요. 우리도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의 아이템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파악해요. 근데 본인의 취향이 아닌 제품들을 잘 몰라요. 심지어 저걸 누가 사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 취향이 아닌 95%의 38개 정도의 저 아이템들은 소비자들이 왜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백종원님 컨설팅 때처럼 아이템을 소싱하고 셀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취향이 진하게 묻어납니다. 왜냐고요? 소싱 사이트를 보다가 이거 괜찮다, 이거 팔리겠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내 취향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것을 한번 봐주세요. 내 취향은 5%라고 했죠? 하지만 내 취향이 5%라는 건 나머지 95%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력적인 아이템을 고르려면 알아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95%를 이해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의 취향을 이해할수록 수익이 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내 취향이 아니니까 가슴으로 공감을 하진 못해요. 하지만 머리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수익이 낼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자, 1페이지를 봅니다. 구매하고 싶다라는 내 취향의 아이템들을 고릅니다. 보통 2개 정도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95%, 38개 아이템을 왜 좋아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희한한 거 좋아하는구나, 뭐 화려한 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내 취향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백날 천날 생각을 해봐도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소비자가 그 아이템을 왜 샀는지 알려면 일단 소비자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부터 파악을 하면 돼요. 이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자, 예시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네이버에서 데이터랩을 검색해 줍니다. 여기서 쇼핑 인사이트를 클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 나오죠. 자, 보시면 이렇게 탑 500이라고 해가지고 500가지 키워드들을 쭉 보여주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잘 팔리는 거니까 아무거나 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뭐 패션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고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서, 자, 여기 바디 필로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바디 필로우를 검색하고 쇼핑으로 들어오면, 자, 이렇게 1페이지가 나오죠. 여기 1페이지. 자, 요 광고들 빼고요. 물론 광고인데 이렇게 리뷰 많은 것들을 한번 봐야겠죠. 1페이지에 이 제품들, 이게 전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 취향의 상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빠르게 봐볼게요. 쭈루루루 보고, 중간에도 광고가 있습니다. 쭈루루루 보고, 40개다 보니까 엄청 많죠. 자, 제 취향은 요거예요. 요 제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제품을 왜 사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보세요. 리뷰나 건수가 이렇게 많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왜 좋아할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왜 좋아할까요? 이 아이템을 바라보면 탁상공론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내 취향이 아니니까요. 이것을 살 것 같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살까요? 남자가 살까요? 여자가 살까요? 여성분들이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여운 거 좋아하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겠죠. 자, 이 오리는요? 오리도 약간 비슷하겠죠. 근데 약간 좀 더 인형같이 생긴 거. 자, 그러면 이것도 귀여운 거잖아요. 아, 이것도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 베이직한 거 왜 그럴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제품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럼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디자인이 고급스럽죠? 아, 이거는 고급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구매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내 취향이 아닌 제품, 솔직히 제 취향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해서 1페이지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아이템 셀렉이 엄청 쉬워져요. 뭐 위탁을 해도 되고 구매 대행을 해도 되지만 그냥 편의상 구매 대행을 해볼게요. 잠깐만, 이거 아까 1페이지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요거 아까 1페이지 있었잖아요. 이거. 그럼 우리도 이런 거 팔면 되겠죠. 그럼 살짝 변환해서 이런 거를 한번 팔아볼까?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의 취향을 아니까 응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막 그렇게까지 귀엽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귀여운 거. 요거는 약간 캐릭터 같죠? 식빵을 해볼까? 아니면 좀 아까처럼 약간 클래식하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찾는 거죠. 예전이었으면 제 취향이었던 요런 것을 구매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페이지를 분석하고 나니까 방금 되게 전략적이었죠. 귀여운 거 사람들 좋아하니까 이런 거 해보고, 야, 클래식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거 해보고, 그럼 약간 베이직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제 수강생분들도 이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계세요. 진짜로 정말 별거 아니어 보이죠? 진짜 이거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예시도 보여드렸는데 어렵지 않았죠?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제 수강생분들도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반복한다면 결국 수익이 나겠죠? 물론 처음에는 힘들고 막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늡니다. 정확히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봐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거고요. 익숙해지다 보면 이해도가 쌓일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쉬워지게 되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나 노력한 흔적을 세컨드리치 카페에 꾸준히 올려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선뜻 도움의 손길을 뻗어드릴게요. 꼭 제 영상을 보고 실행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업로드, 소싱, 뭐 상세 페이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1페이지에 내 취향의 상품이 몇 개인지만 봐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확률은 높아지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수익을 내고 있고 제 수강생들도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이상으로 본업보다 많이 버는 부업의 첫걸음 세컨드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